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특히 여성분들, 이 골감소증을 지나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많이 이제 충격에 빠지시고 고생하시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쇼니 박사님께서 그 의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6, 17년 네. 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문제, 또 골다공증 문제 이거에 대해서 거의 그냥 밥 먹으면 네. 눈 뜨면 어쩌면 자는 동안에도 하여튼 이걸 걱정하고 나름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되죠. 갈수록 더 나쁘고. 네.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네.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정 대표께서 네. 저를 대신해서 네. 그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오늘의 영상을 어떤 한 분의 의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쓰는 의사든 한국말을 하는 의사든 일본말을 하는 의사든, 그래서 이 영상은 5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영상을 가지고 현재 의사분들하고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해온 일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 다르고, 네. 어프로치가 네. 또 내가 해본 결과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내가 환자를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르겠어요. 의사분들은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어떤 것은 좀 뼈 아프시게 듣고 어떤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불만이시면 제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언제라도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 또는 실제로 우리가 임상을 하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쇼니 박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골다공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네. 제 영상의 댓글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네. 뭐 마이너스 한 1.3, 1.5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골 감소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5 사이를 골 감소증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5가 됐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골다공증 약을 왜 골 감소증한테 주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든 혈압이든 간에 다 기준치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물론 모든 의사분들이 골밀도가 마이너스 1.5일 때 약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병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과잉 진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다공증 약은 그야말로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하는 현대의학의 노력의 결과로서 그것을 쓰는 것이지, 이 사람이 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을 먹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잉 진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의료계에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골 감소증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골다공증 주사나 약을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의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뼈는요, 살아있어요. 우리 뼈가 늘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뼈는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라는 두 가지 세포가 교대로 뼈를 긁어내기도 하고 뼈를 채우기도 하면서 우리 뼈를 리프레시 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든다고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는 7년에서 10년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뼈 세포가 다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골다공증 약을 주면 지금 긁어내는 파골세포를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과연 건강한 뼈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새롭게 살아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른 시기에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선생님들. 비타민 D와 골밀도 상승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타민 D가 없으면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정설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햇볕을 받고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그 비타민 D 전구 물질, 우리 간으로 가고 간에서 다시 필요할 때 신장으로 보내줘서 신장에서 활성화가 돼서 그때부터 사용이 되는 건데 이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칼슘 있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혈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칼슘을 빨리 혈관으로 보내줘서 다음 단계로 쓰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운송수단으로서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위장에 있는, 또는 소장에 있는 칼슘을 우리 혈관까지 갖다 줬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세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온 칼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타민 D 레벨을 높여야지 뼈가 튼튼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대의학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게 일반 병원까지 내려가서 그런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미네랄과 이온화 또는 세포 레벨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대로 하면 정말 환자들이 골다공증에서 벗어나서 골밀도가 정상화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제가 언제 그 닥터 P에게 보내는 영상 뭐 이런 영상을 아마 한 1년 전에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자기가 외과 의사인데 뭐 이렇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골다공증을 피할 수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 그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는 댓글 중에 상당수가 수년 동안 심지어는 7년에서 10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먹고 칼슘을 처방받고 또 뭘 하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골밀도가 계속 나빠져서 마이너스 4.3이 됐다, 4.7이 됐다 이러는 분들의 호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비롯 볼 때 골다공증 약이 일시적으로 숫자를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파골 세포를 억제해서 실질적으로 그 뼈가 리모델링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뼈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더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현상 유지가 치료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환자를 정말로 골다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방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그 골다공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답답한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떤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댓글이 올라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의사 선생님께 보내고자 하고 결심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난 16, 7년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근데 지난 한 1년 반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저한테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참 감사드리긴 하는데, 세상에는요, 제 말을 못 믿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네. 네? 왜? 아니, 뭐, 단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뭐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환자의 골다공증을 정말 낫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환자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병원에 다니게 하는 장기 환자로 만들고 싶으냐? 그걸 내가 묻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에 어떤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야, 너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오늘까지 믿고 있던 것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는데 지구는 둥근 거예요. 어쩌면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자, 골다공증은 뼈는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되고 비타민 D 많이 먹으면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비타민 K2 먹이고 그다음 골다공증 약 먹고 그래서 된다면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판정을 들은 환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런 느낌을 갖는지 또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인생에 주는 데미지가 얼마나 큰 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미네랄은 우리가 미리그램 단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온 단위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의사분들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의 심장을 펌핑하는 것은 4가지의 미네랄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칼슘, 다른 하나는 포타시움, 그 다음에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그 4가지의 미네랄로 우리 심장이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심장에 칼슘 이온화된 칼슘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그 순간에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근육하고 신경기관에 수축에 관여하는 칼슘은 이온 레벨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온 레벨로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 뼈에서 갖다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럴 때 파골세포가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골세포를 못 움직이게 하는 골다공증 약을 줘가지고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신 골다공증이 점점 안 나빠지고 현재 스테이하고 있어, 유지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숫자 노름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다면 누구라도 반론을 하시고 또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해보자는 프로토콜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프로토콜하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만약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4.3인 사람을 4로 유지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마이너스 뭐 1.5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제 말이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의사분들을 공격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의사는 왜 필요합니까? 저도 주치의가 있고 또 저도 병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고 싶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지 병원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의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는 그 날에, 의사 자격이 생긴 그 날에 했던 선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게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너는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 하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아니면 내가 너하고 한번 뭘 해보고 싶다 하면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 반대되는 게 있으면 또 뭘 해주시고 하면 그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공식적으로 5%, 거의 10%에 이르는, 인구 10%에 이르는 환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닥터 건도슨과 또 우리 순리 박사님이 이쪽 분야에 참 많이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의 이야기니까 선생님들이 오해 없이 이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이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